안녕하세요. 오나로밤쌤의 수학 이야기. 오늘은 초등수학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오는 모든 표와 그래프를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 바로 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란, 조사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사각형 모양의 칸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표를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료를 표로 정리하는 4단계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조사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조사하기로 정하는 것처럼 조사 주제와 목표를 확실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제 자료를 수집합니다. 친구들에게 직접 가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단계입니다. 자료를 다 모았으면 이제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개수를 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직사각형 모양의 칸을 나누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표에 제목을 달고 가로와 세로에 과일 이름과 학생 수를 넣어서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것입니다. 표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니 이제 그래프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볼까요? 그래프란 표에 있는 자료를 그림이나 선, 막대 등을 이용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시각화입니다. 숫자가 가득한 표를 그림의 힘을 빌려 더 재미있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만나게 될 그래프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바로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비율을 나타내는 원 그래프와 띠 그래프입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그래프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친숙하고 재미있는 그래프, 바로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 그래프는 말 그대로 조사한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은 그림의 크기와 개수를 보고 자료의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별 가구 수를 집그림의 개수로 나타낸다거나 지역별로 태어난 아기 수를 아기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특히 그림 그래프는 지도 위에 그림을 배치하여 단순히 수량뿐만 아니라 자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고 자료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자료의 수량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핵심은 바로 막대의 길이입니다.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항목별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 수를 막대로 나타내면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가장 적게 좋아하는 계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막대의 길이를 비교하며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꺾은 선 그래프는 각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은 수량이 변화하는 모양과 변화하는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랐고 언제 내려갔는지, 변화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온도가 아침에 몇 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언제 최고점을 찍었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두 그래프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이제 이 둘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주로 수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누가, 무엇이 더 많은가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연속적이지 않은 자료, 예를 들어 좋아하는 색깔이나 반별 학생 수처럼 항목이 독립적인 자료에 적합합니다. 막대의 길이로 수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 크기와 차이를 한눈에 정확히 비교하기에 가장 편리합니다. 반면에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 즉 자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 그래프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자료에 적합한데
예를 들어 월별 온도 변화나 연도별 인구 변화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숫자가 계속 이어지는 자료들입니다.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변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자료가 변화하는 모양과 그 변화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초등수학에서 배우는 자료 정리의 마지막 단계, 비율 그래프입니다. 비율 그래프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즉 백분율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 그래프는 모양에 따라 원 그래프와 띠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두 비율 그래프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마치 피자를 나누어 먹는 것처럼 전체 100% 중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띠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길쭉한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띠의 길이를 100%로 보고 항목별 비율에 따라 길이를 나누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한 자료를 원 그래프와 띠 그래프로 나타내면 봄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몇 %인지 그 비율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그래프를 어떤 상황에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그래프들을 한눈에 놓고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자료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나 개수를 이용해 수량이 많고 적음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특히 위치 정보를 함께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이를 통해 항목별 수량의 크기를 가장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지를 알고 싶을 때 최고의 선택이죠. 꺾은 선 그래프는 선의 기울기 및 모양을 통해 수량이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볼 때 필수적입니다. 비율 그래프는 띠의 길이나 부채꼴의 크기를 이용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비중이 궁금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료 정리의 시작인 표부터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표와 그래프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언제 서로를 보완해 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 정리 도구들을 아울러 표와 그래프의 핵심적인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는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기 쉽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숫자가 너무 많을 경우 전체적인 경향이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래프는 자료의 크기와 변화를 한눈에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막대나 선의 길이만으로는 정확한 값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표의 장점은 그래프의 단점이 되고 표의 단점은 그래프의 장점이 됩니다. 즉, 표와 그래프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보완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표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고 그래프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알잘딱깔센하게 정리해 줄게요. 표란 조사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사각형 모양의 칸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표에 있는 자료를 그림이나 선, 막대 등을 이용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것으로 자료를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는 정확하게,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이 둘만 잘 활용하면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나로밤쌤이었습니다. 오늘 수학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